네, 목요일에 만나는 고정 코너 노른자 정치입니다. 앞으로 이제 매주 목요일에 노른자 정치를 김성태, 정봉주 전 의원 두 분이 함께 하시게 됐는데 여의도에서 좀 놀아본 분들 노른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노른자들의 정치인데 두 분의 케미가 기대가 됩니다. 먼저 각오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형님이 김성태 전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우리 정봉주하고 까칠하죠. 그런데 가장 예. 또 인간적일 때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이분이 SBS 방송할 때 제가 무료 출연 꽤나 했습니다. 출연료 안 주셨어요? 출연료 안 줬죠. 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역 의원들은 원래 출연료 안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채널 A이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 이제 좀 편파성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왔지만 과도하게 편파적이라고 하면 생방송 와중에 네. 비판받을 각오로 진행하시면 지금 됩니다. 댓글창에 보면은 정봉주 전 의원 어떻게 하시는지도 보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일단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직접 소통 안 되니까 그건 네. 관심 알겠습니다. 바뀌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자만 관심을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기자 브리핑, 구자준 앵커 브리핑에서도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소식이 오늘 가장 핫한 상태예요. 오전 0시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됐는데 제가 발언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 그래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의 180도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입장은 그 뉴스타파 이제 그 신앙인 그 자문위원과 이제 허위 인터뷰를 만들 때는 이게 대장통의 몸통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게 윤석열이다. 그 취지로 이거는 완전히 기획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 또 중요한 거는 그 가짜뉴스 타파 이거 할 때 그때 2021년 9월에서 그 10월 사이는 이 김만배 씨가 남욱 씨나 뭐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 허위 진술을 하게끔 허위 인터뷰를 하게끔 이런 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했어요. 조영 씨,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줄지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윤석열 커피 이 가짜 뉴스를 본질적으로 거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6개월 있다가 작년 대선 3월 9일 날 그러니까 불과 딱 정확하게 4일 앞두고 이 뉴스타파가 이걸 깝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뉴스타파가 깐지 공교롭게 1시간 만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이 SNS에서 바로 그게 나와요. 인용을 하긴 생생하게. 그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그 언론 매체 인터넷 뉴스도 있는데 제일 그때 뉴스타파가 그걸 까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언론 보도가 올라온 게 경향신문이었어요. 경향신문. 경향이 30분 있다가 올라왔는데 경향신문 30분보다 더 빠르게 이재명 대표의 SNS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가 이 김만배 그 일당들과 이 허위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일정 부분 이 내용을 알지 않았으면 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제1 그것도 집권당 후보가 그렇게 SNS상에 그 내용을 올릴 수 있었겠어요? 일단 지금 뭐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올라온 글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민주당과 김만배 이쪽에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데 보시기에 좀 그런 논리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을 쭉 들여다보면 그게 2011년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장동이 2009년서부터 2014년까지가 개발 1기입니다. 네. 그래갖고 14년, 15년에 1기 개발에 관련했던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돼요, 수원지검에. 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김만배 등이 떠오르면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내용이
지금 이제 뉴스타파 이게 이제 저는 국힘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이걸 좀 잘못 잡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우려가 드는 게 잘못 잡았다.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수의 입장에서 이것을 갖고 요리할 수 있겠지만 네. 이 내용은 뉴스타파의 알려짐으로 인해서 내용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2011년에 실질적으로 1,800억 정도의 불법 대출을 하고도 부산저축은행만 수사를 안 받습니다. 이상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관련자들 처벌이 있었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무마는 없었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지 당시 않습니다. 대선 후보의 주장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30개 정도 저축은행이 조사를 받는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2014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조우영이가 그때 수원지검에 그 이제 수사 피의자가 돼갖고 그때 조우영이가 요 내용을 밝힙니다.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지금 이제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고 김만배 씨가 요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일정 정도 가감은 있겠지만 네. 요 내용은 조우영 씨가 이미 수원지검에서 2014년에 진술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알겠습니다. 그때 진술했던 내용이 그 캡처본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꾸 첫 질문은 제가 드렸던 건 김만배 씨가 진술을 뒤집었다 이거였는데 두 분이 지금 준비해 오신 말만 하다 보니까 약간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그거 본질적인 답변을 해줄까요? 제가 지금 다시 좀 여쭤서 일로 이제 질문으로 두 분을 모셔오자면 궁금한 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기록상 부산저축은행 수사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하기로는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자리가 아니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뉴스타파가 김만배와 함께 결국은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만든 그 당사자인 커피를 타줬다는 그 당사자인 조우영 씨. 예. 이 조우영 씨도 검찰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이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 커피를 타주면서 가라. 예.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팩트는 대검 중수부에 있는 박모 검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렇죠. 커피를 타준 사람은 박모 검사다. 박모 검사라고 이미 밝혀진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김만배 입장에서도 2021년 그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이런 허위뉴스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그게 6개월 있다가 대선 4일 전에 이렇게 뉴스타파에서 터뜨려지는데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하고 또 심지어 신앙림 씨에게는 1억 6,500만 원의 쉽게 말하면 책값이라는 명목하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책 3권에 1억 6,500만 원을 주는 전 세계에 어느 그런 책값이 있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 대가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김만배가 어제 자정에 이제 출소를 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출세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당시 가장은 중수 가장은 당연히 이걸 뭐 수사에 영향을 끼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응?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 거고 이걸 가지고 시그널로 뭐 윤석열 정부에게 뭐 나에 대해서 뭐 좀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 내용이요. 그 자꾸만 이제 이 팩트와 뇌피셜을 섞으면 이제 얘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도 커피를 타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아니에요. 다른 검사라고 하는 그 검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검사 상급자가 중수 이과장 윤석열 검사라는 얘기였었어요. 그게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고 지금 남욱 보세요. 씨가 처음에는 그 윤석열이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박모 검사가 다시 등장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남욱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남욱은 들은 얘기거든요. 전원으로 들은 거고 조우영 검사 그 조우영 브로커는 검찰 조사에서 검사 누구누구가 커피를 타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진술서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냐면 남욱이 지금 김만배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위치에 그런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 사람 생각이에요. 이 사람 검찰
무슨 검찰 관계자입니까? 네. 검찰 내부 명령 체계를 어떻게 알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그 브로커 조우영 씨, 예. 그다음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전해 들은 얘기는 조우영 씨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는 네. 조우영의 그때 변호사 누굽니까? 박용수 검사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용수 검사가 조우영 주장입니다. 네. 들어가면 뭐 적당히 얘기하고 나오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이제 김만배는 뭐라고 증언하냐면 덜덜덜 떨고 있더라. 조우용이. 그래서 요런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요 부분을 예. 요 부분을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일단 김만배가 검찰 내부 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건 그렇죠. 지금은 네. 지금 이제 김만배가 두 차례 구속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때 자기가 했던 인터뷰, 그다음 지금의 판단은 이제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자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해요? 어느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이라고 할 때 우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놓아야 된다. 라고 할 때 대선 때 뭐라 그랬냐면 그건 빼고 하자 그랬어요. 국힘 쪽에서. 이제는요. 이거 손 댔으니까 잘 됐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예. 좋아요. 뉴스타 이거까지 오늘 보면 됩니다. 뉴스타파가 뭐 특검까지 오늘 이제 얘기가 녹취록 번졌어요. 네. 전체를 다 공개한다 그러잖아요. 그 공개하는 데는 저는 이건 또 다른 이제 뉴스타파가 해명이 아니라 또 이렇게 또 공작이나 예. 또 언론을 이렇게 가짜 뉴스로 허위로 선동할 수 있는 아니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요. 원본 공개는 괜찮아요. 제가 봐요. 예. 좀 전에 우리 중봉주 원장께서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게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2021년 9월달에 김만배는 왜 그럼 신앙님에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 타주면서 나가라. 예. 왜 이렇게 허위 가짜 뉴스를 인터뷰하게끔 일단 했을까요? 여기서 좀 정리를 아, 요거는 하자면 뭐 그 여기서 커피를 정리했어요. 타줬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그 보도를 했던 언론사는 어제 약간 그 취재 과정에서 약간 왜곡과 누락이 있었다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녹취 전문이 그렇죠. 72분짜리 네. 공개된다고 하니까 그 네. 내용을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분 얘기가 이제 너무 다른 쪽으로 많이 번지니까 제가 단식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 예. 이재명 아니, 이게 그 네. 대장동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듣는 시청자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다른 쪽 방향 얘기한 게 아니라 요렇게 좀 풍부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장동 얘기는 좀 시간 잡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단식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로 단식이 8일차에 접어드는데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 김성태 전 의원께서 이전에 원내대표 할 때 그 단식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며칠 하셨어요, 단식 그때? 9박 10일인데 단식 8일 차면은 거의 이제 극한 상황이 돼 있죠. 그때 10일차에 중단이 네, 됐었던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단식 3일 차가 되면은 막 그냥 곡기를 끊고 나면은 오장육부가 뒤틀어져요. 제일 네. 힘든 과정이 그때고 그리고 뭐 4일 5일 지나면서 이제 좀 기력이 완전히 떨어져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말하는 것도 예. 싫어지고 네. 남들이 말하는 거 듣는 것도 짜증스러워져요. 근데 제 제가 경험입니다.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좀 그 당시 좀 기억하실까 싶어 저희가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그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출입 기자여가지고 계속 누워 계셨잖아요. 기력이 네. 그렇죠. 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뭐 저는 화장실도 3일 정도까지 가고 나머지는 화장실 갈 이유가 없었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페트병에 일종으로 예. 페트병에 담요 이렇게 커튼 쳐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한두 번, 한 번 정도 소변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그때 이제 간 건데 네 그때 턱을 맞으셨나? 그래서 중단이 된 줄 알았는데 그때 뭐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신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 한 100kg 정도 되는 거구의 청년에게 뭐 그때도 이제 그때 3일차인가 4일차인 그런데 예. 화장실 가는데 그때 뭐 아, 대표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악수하러 손이 내밀어 진 줄 알고 나는 손을 내미는데 그냥 예. 그 주먹이 가격이 돼가지고 턱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네. 긴급 치료를 엑스레이도 좀 찍어보고 근데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링겔 꼽잖아요. 예. 근데 살살 링겔 꼽는 순간 단식은 끝나는 겁니다. 아, 제가 링겔을 그래서 거부하신 거예요? 링겔도 거부하고 뭐 턱 보호대 하나 걸치고 그리고 다시 단식장으로 복귀를 했었죠. 그럼 지금 이제 그
지금 약간 이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 좀 걱정은 되시겠어요. 건강 상태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이게 뭐 단식이라는 것은 참 뭐 부모가 물려준 신체를 훼손시키면서 자신이 그것도 네, 네. 남이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예. 자신이 훼손시키면서 자신의 그 요구나 또 자신의 그 억울함 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약자가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죠. 알겠습니다. 예, 정 의원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단식하는 소금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는데 뭐 어제는 양이원영 의원이 갖다 놓은 소금은 단식용 소금이 아니다 이래서 또 논란이 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꽤 다양한 소금을 막 이 대표한테 갖다 주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쪽이 이제 우리 민주당의 뿌리가 이제 70년, 80년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예.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20대, 30대 때 단식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 이제 사진도 비교해 보면 2019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 한 4일 지나니까 완전 녹초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단식 경험이 없는 분들이 급단식을 들어간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차이다. 그렇죠. 그리고 단식이 일정 정도 준비가 되면서 단식 들어가서 원래는 좀 절식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비판받으니까 안 하는데 네. 그래도 단식이 2016년인가 그때 경험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네. 근데 그때는 좀 급속도로 갔어요. 어, 그래갖고 이번에는 그 전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단식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한 7, 8일 됐는데 제일 힘들 때가 한 3일에서 6일 사이고 그때 지나면 좀 버팁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 15일 정도 했고요. 그 정청래 같은 경우는 세월호 단식 때 한 25일쯤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소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의사분들 중에 단식 전문 의사들이 있어요. 그분들 어드바이스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고 다만 이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앞에 지금 써놨습니다. 말 걸지 마라. 기력이 약해지니까 예. 대화를 할 그게 수가 없는 말하는 게 형태가 제일 되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봉주 원장께서도 뭐 그 경험도 가지고 쭉 이야기하지만 이제 소시절에 저도 뭐 이 젊었을 때 또 네. 한두 번 더 했어요. 그때와 이제 뭐 60줄에 이재명 대표도 들어선 사람이고 저도 그때 단식을 할 때는 이미 60이 됐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한 50대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하고 네. 이게 원래 단식이라는 게 정말 절식하고 단식하고 예. 단식 그 과정을 이후에도 거쳐야 되는데 오식이라는 게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건강도 크게 해치지 않는데 이번에 일정 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단식을 선택한 것도 노숙 단식을 한 겁니다. 이건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제일 힘들죠. 그게 이제 정봉주 원장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인권운동가 노동운동가 시민사회운동가 쉽게 말하면 민주화운동가 이 선수들이 많아요. 예, 단식의 예. 경험이. 네. 그러니까 실내 로텐드홀이나 뭐 내 그때 원내 대표실에서 한 달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밖에서 노숙으로. 노숙이다. 처음 시작할 때 3일 동안은 뭐 낮에는 5월 뭐 초에 예. 따가운 햇빛이지만 밀짚 모자 쓰고 있고 또 밤에는 그랬네요. 네. 비닐 하나 이렇게 덮고 다 말아요. 그러니까 CCTV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반 다 보이는. 실내 단식보다 2배, 3배 힘들죠. 그래서 네.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단식은 정말 약자가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인데 국회 168석 가지고 네. 그 마음이면은 더욱더 집권당 여당하고 예. 또 정부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예. 자기가 뭐 분노하고 좀 억울한 점이 있으면은 네.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저런 모습은 좀 네. 빨리 저는 단식을 거둬주길 바랍니다. 두 분 노른자 정치에서 저희가 핵심도 콕콕 짚고 짚어볼 게 많았는데 오늘 약간 준비하신 멘트들 쏟아내시느라 시간 좀 부족했어요. 다음 주에 모셨을 때는 조금 더 저희가 좀 중요한 얘기부터 해서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듣고 계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